단풍 좀 보러 가셨어요? 응? 서울숲은 이제 단풍 막 색이 변하더라고. 작년보다 한 달은 느린 것 같아. 왜냐하면 작년에 피터성이 왔었잖아. 작년 피터성이 10월 중순에 왔는데 그때 낙엽이 다 지고 왔었거든. 네. 근데 이제 낙엽이 이제 색이 변하니까 거의 한 달이나 늦어졌어. 박사님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내가 그냥 골라쓰면 되나? 네, 골라서. 어디부터? 골디에이스님, 저 궁금한 게 얼마 전 하은주님이 무릎 수술 결과 인스타에 올리신 사진 보면 수술 전에 다리가 X자였던 게 수술 후에 일자로 펴졌던데 그런 그만큼 키도 커지나요? 거의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절골술을 하면 이렇게 오픈 웨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벌리면서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클로스드 웨지라 해가지고 이걸 좀 잘라내고 좁히면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근데 오픈 웨지라면 길이가 몇 미리 좀 늘어나죠. 클로스 웨지라면 조금 줄어들고 근데 그거 아예 길이 거의 변화 없이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아닙니다. 이제 저게 JTBC 나와서인가요? 예. 우리 이번에 JTBC의 다큐에 나왔던 분 중에 하은주님 나오셨죠. 무사히 끝난 하은주 씨의 수술. 여기 느낌 괜찮죠? 그래서 수술하시고 재활은 하은주님이 운영하시는 본인 재활센터에서 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공관절 관련돼 가지고 댓글 보면 통증 자체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진 것도 정말 우울한 일 같아요. 다들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게 뭐든 하나만 좀 몸에 아파도 되게 일상이 힘들어지잖아요.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저 한번 축구 하다가 막 달리다 혼자서 뚝 소리가 나더니 아킬레스? 예, 그쪽 거기가 금이 났었어요. 골절부터. 아, 골절.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3개월을 그렇죠. 완전 생활 망가지고 우울해지고 그렇죠. 그뿐만은 아니고 그 정도 큰 게 아니더라도 감기 걸려가지고 뭐 코만 많이 막혀도 멍멍하고 완전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너무나 나약해. 그 중에 하나 무릎도 마찬가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 활동을 잘 못하고 활동을 잘 못하면 집에만 있고 그러면 우울감이 생기거든. 그래서 어쨌든 다들 건강한 무릎이 아니라 건강한 신체로 행복하게 삽시다. 피부 봉합은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비슷한가요? 왜 정형외과 서전들 성향이 투박하게 하십니다. 크크크. 이분은 성형외과 의사분인가요? 실 굵기도 굵은 거 선호하시는 분도 많고 나일론 쓰면 3제로가 기본. 크크. 성형외과는 나일론 7제로 이런 걸로 꼬매 주시더라고요. 그럼 성형외과 의사는 아닌 것 같으네요. 대신 그래도 젊은 여자 환자면 신경 써서 꼬매려고 하시는데 크크. 흉터 채소로 남길 만한 거 쓰시려 하시고 서브키 할 때 촘촘하게 엣지 엄청 꼬매려고 하시고 스트라이스트립이나 스킨본드 아니면 나일론으로 아메리칸 수첩. 정확하게 아시네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수술이잖아요. 피부 봉합 자체가. 근데 정형외과는 이 피부 봉합 자체가 수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 근육하고 뼈가 우리 메인 수술이니까 요거 닿는 거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입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형외과보다 성형외과 훨씬 잘 꼬매요. 그건 맞습니다. 어? 좀 빈정상하신가? 빈정 안 상했어. 탈구 발냄새 공격 왜 이렇게 웃기지? 그거 진짜 웃기긴. 우리가 1년차 때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잔다 그랬잖아요. 진짜 1년차 내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씻지를 못해요. 양말도 잘 못 갈아 신고 정말 많이 못 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촌이었던 것 같아요. 어깨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깨를 빠지면 어깨를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팔을 당겨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당기면 안 되고 어깨 안에다가 발을 집어넣어야 돼요. 발을 넣어서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당겨야 되는데 신발 신고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는 팔 잡는 순간부터 소리를 질러요. 아, 근데 이제 신발 딱 벗고 끼워 넣는데 갑자기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이진의 문제가 좀 있었구나. 박사님도 그랬던 적. 그렇죠. 그건 다 누구나 정형외과 전공이면 한 번씩은 겪는 거죠. 양말을 오랫동안 못 갈아실 때들이 많거든요. 종종 있다 보면 양말이 맨들맨들해져요. 바닥이 이렇게 보면 광이나 약간 딱딱해져 있어요. 냄새 엄청나죠.
비맥은 별로 효과가 없던데 카티스템은 너무 비싸고 참 어려운 문제. 비맥이 뭐냐면 대문자로 BMAC, 본메로 아스피레이트 컨센트레이트. 본메로 골수거든요. 골수를 아스피레이트 뽑은 거, 골수를 뽑은 거를 컨센트레이트 농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수에는 뼈나 연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조상세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조상세포들을 이 들어있는 골수를 뽑아가지고 농축을 하는 거죠. 농축을 해서 조상세포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절에 넣어주는 그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신여로 기술이 통과가 돼가지고 관절에 쓰는 게 지금 이제 병원들에서 많이 하죠. 이 비맥 자체로만 보면 한국에서 저만큼 많이 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15년 전부터 이거 사용했어요. 이걸로 돈을 못 받으니까 따로 비용을 안 받지만은 이걸 쓰면 너무 좋은 걸 제가 아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 용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늘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비용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당당하게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쓸 수 있게 식약청 허가는 당연히 나 있기 때문에 인체에 쓰는 거지만 우리가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때 제가 신의료 기술을 제가 신청을 했었어요. 예전에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죠. 증거가 너무 없다. 그때 제 논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쓰는데 비맥은 별로 효과가 없다던데 이거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얼마 전에 그 SBS에서도 뭐 줄기세포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별론데 병원들에서 막 한다는 식으로 그걸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핀트를 잘못 맞춘 보도예요. 뭐냐면 비맥이든 줄기세포든 간에 이거를 써서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다리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다리 모양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무슨 카티스템을 쓰든 비맥을 쓰든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통증에 호전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골술입니다. 절골술을 해서 뼈 모양을 해서 휘어진 거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이걸 넣어주면 얘가 이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별로 효과가 없다던데 이게 휘어진 사람한테서 이 절골술 없이 그냥 비맥만 쏴주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여기 그 예전에 우리 스리생 리뷰한 거에 눈물 닦는 거 현실적으로 보이겠지만 필드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 무영등도 따뜻하고 수술 가운도 방수로 몇 겹이라 입고 있으면 더워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추워 죽겠음. 수술실이 원래 춥고 건조해서 땀 흐르고 이러면 필드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되어서 필드라고 하면 이제 수술하는데 끓이기 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닦아줌. 보통은 서큐, 순환 간호사가 해줌. 본인도 닦아달라 하지만 집중해서 모르는 경우 스크럽들이 교수님 땀 흘려서 닦으셔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해야 됨. 닦을 때도 무조건 필드 밖으로 고개 돌려서 닦아야 그쪽이 아니고 진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순환 간호사가 저는 수술을 앉아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제 뒤를 지나가다가 그때 아마 밑에 있는 시암줄인가 어디에 걸렸나 봐요. 걸려서 이렇게 탁 넘어지는데 중심을 이제 잡으려고 하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온 거예요. 근데 수술 필드로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머리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저는 뒤에서 바둥바둥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 머리로 이렇게 딱 거기에서 중심을 그 짧은 순간에 중심을 딱 잡아. 얼마나 급했으면 수술하고 있는 교수 뒤통수 딱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을 잡았겠어. 그 정도로 필드가 중요하다. 와, ASMR이 댓글이 되게 많네요. ASMR 한 번 더 할까요? 저희 채널 지금 다 ASMR로 바꿔야 될 판이에요. 박사님 다음에는 꼭 저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경쟁 붙었던데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예전 얘기 많이 해주세요. 결혼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다음 생에 봅시다. 일단은 그레이스 님이 학회 브이로그에 엄청 바쁘실 텐데 업로드 해주셔서 박사님과 PD님께 감사해요. 이런 브이로그 아주 좋아요.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응원의 댓글을 쓰고 싶어 몇 줄 적어봅니다. 박사님과 PD님들 모두 행복한 가을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예민하심, 청정동은, 학회는 맑은 공기와 좋은 식사를 제공하라. PD님 이런 브이로그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주 재미있는 댓글입니다. 그때 베이징에서 열린 사진전자 국제학회 내용도 유익했고 이번 편은 영상미가 너무 멋지네요.
빅쇼트 의학편을 보는 느낌이라 몰입감이 끝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보면서 영상미가 라피드가 확실히 영상미를 잘 찍어.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가 수혜받는 것 또한 고질적인 저수가로 인한 정책 실패겠지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의료 시스템이 수십 년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개선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죠. 인조 혈관 만들던 회사가 2019년에 철수할 때 사회적인 문제도 드러났는데도 이 나라는 여전히 수가 체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고 분명히 본질적인 문제 따로 있음에도 표심 떨어질까봐 건들지도 못하고 의대 직원이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쌍값에 갈아 넣을 전공의만 더 양성하겠다는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라앉는 중인 거대한 세월호 같아 슬픕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친구 동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중간에 이제 친구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의정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식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놀라울 정도로 달라가지고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너무 사실 그러니까 팩트 자체들을 너무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그때 이게 뭐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걱정이 많습니다. 보면서 다시 우리가 예전 어떤 체제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든 이제 변화가 오겠죠. 이번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한번 또 홍역을 앓으니까 어떻게든 변화가 올 텐데 제가 느끼는 예상하는 어떤 그 변화는 이전에 우리가 느끼던 한국 의료보다는 훨씬 안 좋아진 의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슬프게도.